소비자용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강자 중에 하나죠. 최근에 대대적인 다음 세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스피커 제품들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마샬 측에서 일단 이 헤드폰 리뷰를 의뢰를 해주셨어요. 유튜버로서는 최대의 영광 중에 하나죠. 저희가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의 공장에 초대돼서 영국의 기타앰프 마샬 공장에 생산 라인도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제품 리뷰를 했지만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고, 마샬이라는 회사가 리뷰 하나하나에 1위 1비 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헤드폰 리뷰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마 저도 마샬 헤드폰 리뷰는 처음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 마샬에서 나온 헤드폰은 하나를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영국에 초청돼서 갔을 때 거기서 제가 선물로 받은 모델이거든요. 오늘 주인공은 사실 이 녀석입니다. 깜찍하죠. 접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름은 마샬 밀턴. 마샬 헤드폰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 사람들 출퇴근길을 사람들 많이 이렇게 관찰했거든요. 호텔 앞에 앉아갖고 상당히 많이 써요. 근데 정확하게 포지션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마샬 헤드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게 메이저, 제일 상위 라인이 마샬 모니터, 그리고 얘는 중간에 있는 모델이에요. 밀턴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제품의 컨셉은 뭐냐면은 여름 컨셉입니다. 보시면은 귀를 완전히 덮질 않습니다. 헤드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귀를 완전히 덮는 형식이 있고요. 오버 이어, 귀 위에 완전히 덮는다라는 오버 이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작죠. 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귀 뒤쪽이 오픈되어 있죠. 이런 거를 온 이어형 헤드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 세대에 사시던 분들은 이런 제품들이 꽤 있었어요. 어느 순간 오버형이 대세가 돼버렸죠. 하지만 좀 레트로 형식으로 나온 헤드폰이 여전히 여기만 온 이어 형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 뒤쪽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시원하죠. 길게 이렇게 뽑히고,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데, 한 가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정말 단단해 보여요. 이거 좀 헐렁헐렁한 느낌의 제품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동글동글하고 무슨 조약돌 같아. 마샬 제품은 전부 다 마샬 앰프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가지고 온 톨렉스라 그럽니다. 디자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제품도 그렇고 마샬 제품은 다 그래요. 거의 작기 때문에 케이스도 작아요. 헤드폰 케이스가 이렇게 작게 나오지 못하거든요. 최소한 한 이 정도는 돼, 케이스가. 요 파우치도 안에 들어있는데 캐링 케이스도 파우치도 굉장히 작습니다. 헤드폰에 조금 좀 버거운 듯한 사이즈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 하거든요. 당연히 USB-C 커넥터인데 요게 당연히 충전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은 컴퓨터나 PC로 USB로 연결해서 디지털로 받아서 아날로그 컨버터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요 케이블도 들어있단 말이죠. 아날로그를 연결해도 얘가 받아서 출력해준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풀 옵션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그래서 버튼 두 개밖에 없어요. 한쪽 전원 넣고 볼륨 올리고 트랙 이동하고, 한쪽 버튼은 ANC 껐다 켰다. 물론 요 기능들은 좀 이따 보실 전용 앱에서 세팅을 별도로 바꿀 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즈로. 제가 착용하는 거 저는 대두예요. 대두. 군대 시절에 60, 지금 살 더 쪄서 한 62 정도 전투모. 좀 덜 부담스러워요. 남들 봤을 때도 이렇게 덮고 있는 것보다는. 근데 일로 와봐.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얘는 살짝 오버 이어가 될 듯 말 듯 하네. 완전히 요 정도. ANC 컨트롤을, ANC를 하는 거는 소리가 안 들어오게 차단하는 거고, 끄는 거는 아예 그 기능 아예 꺼버리는 거고, 트랜스페어런스는 밖에 있는 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에다 넣어주는 거죠. 요즘에 개인적으로 ANC를 잘 쓰진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던데, 요즘에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많이 썼는데 굳이 ANC를 꼭 써야 되나? 나는 그냥 바깥 소리가 좀 들리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더라 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ANC도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EQ 당연히 있죠. 1번은 오리지널 마샬 사운드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고를 수도 있고 커스텀으로
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은 Adaptive Loudness라고 있어요. 소리를 작게 들었을 때랑 크게 들었을 때랑 사람이 인지하는 EQ 고퀄이 달라요. 작게 들었을 때는 되게 뭐 붕붕붕 거리는 것 같은데 볼륨을 쭉 올려보면은 고역대가 확 또 크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왼쪽에 있는 M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마샬 버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노이즈 컨트롤 ANC 껐다 켰다 할 거냐,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헤드폰이라는 게 상당히 장점만 있을 것 같잖아요. 모든 소리를 외부 환경에 관련 없이 귀 앞에서 바로 쏴준다. 그게 정말 정확한 음악일까? 실제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고 어느 정도의 룸에 있는 공간을 타는 소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룸 사이즈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세게 넣느냐, 효과를. 스포티파이 탭이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스포티파이 해지를 해가지고 M 버튼 2개 누르면은 추천 음악이 그냥 바로 나와버린대요. 근데 예전에는 충전하면 무조건 100%까지 충전했잖아요. 배터리 SOH, State of Health죠. 그거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충전할 거냐. 어차피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스탠다드 정도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ind My가 됩니다. 요즘에 이런 거 굉장히 많던데요. 얘도 이제 지원을 해요. 별 기능 아닐 것 같지만은 언젠가 진짜 한번 써먹는다니까,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USB가 단순히 충전 포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충전도 되면서 컴퓨터에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스펙을 보겠습니다. 어이구, 24비트 96kHz까지 나오네요. 이 얘기는 24960으로 맞춰놓고, 만약에 컨텐츠가 2496이면은 비트 퍼펙트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비트 퍼펙트에 그렇게 미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을 해보려고 해도 제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데이터적인 스펙은 중요해요. 그게 공학적인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압축 없이 듣고 싶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빌리진 맨 처음에 쿵딱쿵딱 할 때 잘 들어보잖아요. 이 당시에 테이프로 녹음했다고요. 테이프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들리거든요. 약간 뿌직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요거 들리는 헤드폰도 있고 아예 안 들리는 것도 있는데, 살짝 뿌직 하는 소리가 얘는 바로 들리네요. 맨 첫 부분 찌직한 소리가 있어요. 갖고 계신 헤드폰으로 빌리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부분에 쿵딱 한 2초 3초에 뿌직한 소리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저역 타격감은 엄청 좋아요. 마샬에서 좋아하는 음향적인 튜닝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지금 디폴트 상태에서 이렇다는 거지, 아까 EQ에서 많은 거를 건드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도 약간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 좀 단점에 대한 부분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폰에 연결해서 좀 해볼 텐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면은 디지털로 듣는 거예요. 아날로그가 아닙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물론 아까는 제가 뭐 비트 퍼펙트 일단 그렇게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공학적으로는 발전하고 있는 영역 맞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애플 뮤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무슨 곡을 플레이할 때마다 그 곡의 비트가 정확하게 맞춰서 나갑니다. 그래서 비트 퍼펙트로 들을 수 있거든요. 이쪽에는 USB인데 여기는 아날로그.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서 헤드폰 볼륨을 올려서, 물론 아까 DAC USB 디지털로 연결해서 듣는 것보다는 살짝 고역대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중요한 거는 레이턴시예요. 합주할 때 모니터링 헤드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레이턴시가 있으면 못 쓰거든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살짝, 약간 위상 살짝 틀어진 듯한 느낌 정도의 살짝 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동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저 밴드 할 때 헤드폰 끼고 모니터링 하면서 합주를 하는데, 제 베이스 치는 형님이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시거든요. 그분이 쓰시는 것도 레이턴시가 없나 봐요. 요것도 전혀 레이턴시가 없이 일반 유선 헤드폰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오버이어냐 온이어냐의 차이는 확연해요. 귀를 완전히 덮어버리느냐, 귀 위에 올려서 덮느냐. 음향적인 장점은 귀를 완전히 덮는 게 좀 난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음향적인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고 그렇게 튜닝하는 헤드폰 회사들은 전부 다 오버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이어형으로 음악을 들어보면은 저역의 타격감은 엄청나요. 그런데 약간 그 타격감이 좀 여유가 있는 타격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버블이 좀 생기는 듯한, 실제로 EQ적인 특성을 잡아도 그분이 꽤 올라가 있는 걸로 측정이 될 것 같아요. 좀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EQ를 그 대역을 살짝 좀 내리는 형식으로 세팅을 해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뭔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싫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오버형 이 헤드폰이 지금까지 너무 답답했다. 좀 작게 나온 헤드폰을 찾고 싶었는데 그러신 분들한테는 한번 써볼 만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컴팩트한 사이즈, 엄청난 빌드 퀄리티. 아까 그랬죠. 제가 무슨 아주 짱짱한 조약돌 같은 거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 되게 좋아요. 여기를 잡고 누구한테 땅 쳐도 이거 안 깨질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해 보이거든요. ANC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막이 삭제된 듯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경험을 선사해주는 헤드폰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마샬 자체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ANC 성능은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해요, 그냥. 그런데 오버형으로 접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귀 위에다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마샬 헤드폰에서 가지고 있는 ANC 성능은 충분히 나옵니다. 귀 위에다 올린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패드의 재질 자체가 어떤 걸 이렇게 올려놔도 착착 달라붙는 성질이에요. 소리 들리시나요? 석션컵처럼 귀에 딱 밀폐가 되거든요. 너무 ANC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그 정도의 기대감으로서는 ANC도 괜찮습니다. 오버헤드 헤드폰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은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특집 마샬 밀턴 ANC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마샬에서 요즘에 아마 신제품 다음 세대 제품들이 속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리뷰를 몇 가지 또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밀턴 ANC 헤드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대협 파파였습니다.